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여전히 변함없이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의 귀한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으로 깨어있는 우리 자유 애국 시민 여러분, 보수 아닙니다. 보수 아닙니다. 자유 우파라고 꼭 얘기했죠. 공산주의를 포장하기 위해 도용된 진보라는 말에 그 반대 개념으로 보수라는 말을 갈라치려는데요. 절대로 제 방송이나 건강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께서는요, 보수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무슨 보수우파 안 될 얘기입니다. 그냥 자유우파입니다. 절대로 공산당이 저지르는 용어 혼란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간첩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측백나무 오일에 대한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 애국 운동을 해오셨던 지금 7학년, 8학년 선배들께서 지금 시베리아의 청정 깊은 산림에서 자라는 25m 남짓한 그 측백나무 상단부에 있는 잎사귀와 그 측백나무 열매를 따서 여러 차례 찌고 또 찌고 이것을 증류식으로 해서 마치 그 소주를 한 방울 한 방울 획득하는 것처럼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측백나무 오일이에요.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연락처,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병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좀에 이르기까지 치질 이런 문제들까지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증상으로 고통받고 보다 삶이 상쾌하고 건강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들 그 커뮤니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셔서 또 더보기에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래서 물건들을 써서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할 얘기는요. 지금 프리덤 앤 라이프라고 하는 지금 블로그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언론사 이름 같기도 한데 이 프리덤 앤 라이프에서 단독으로 국정원에 중국 고위 간첩이 있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지금 보도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지난 며칠 동안 제 지인들이나 혹은 7학년, 8학년 연세가 좀 있으신 선배님들로부터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와 한탄 섞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님들로부터 이걸 받고 나서 제가 면밀히 봤어요. 봤더니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요. 지금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광고가 막혀서 광고료는 1원 한 장 안 붙고요. 이미 오래됐죠.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뭐가 겁이 나는지 강제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무슨 강제 삭제당할 이야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는 간첩에게 포섭된 자들 혹은 포섭을 넘어서서 완전히 한 몸 한 식구가 되어 있는 자들은 아마 듣기가 거북하고 두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 명을 봤다. 근데 실제로는 50만 명 이상 본 거지. 그러니까 본 사람들의 숫자도 줄여버리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럴수록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뭘 해주셔야 되냐면 이 방송을 널리 퍼서 주변에다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희 방송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이름만 자유우파 유튜버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전직이 뭐예요? 비밀 업무를 하던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구,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에서 공작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해갖고 돈을 벌겠다?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거 아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널리 좀 전파를 해주세요. 널리. 자, 지금 이 보도가 난 내용, 즉 국정원에 중국의 고위 간첩이 있었다. 단 두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재임 시절 중국 국가안전부에 한국 블랙이온 명단이 통째로 유출되었다. 이 한 줄과 국정원 내부에 우리 북한 보위성에 정보를 주는 자가 있다. 이 두 줄입니다. 물론 박지원 국정원장 재임 시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서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요. 네. 자, 그래서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중국 내에서 한국의 특무, 이 특무라는 것은 간첩을 얘기합니다. 특별할 특자에다가 임무라는 무자를 써서 그것을 특무, 터우 중국 발음은 되는데 이 명단을 우리에게, 여기 우리에게라는 건 중국 국가안전부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통째로 넘어왔다. 자, 이 대화가 프리덤 앤 라이프의 기자 A씨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던 2021년 10월경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었는데 이때 이후에 중국 국가안전부 MSS 소속의 정보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이라 합니다. 자, 이 중국의 고지아 안전부, 이 MSS는 Ministry of State Security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방첩 정보기관이죠. 공작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은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블랙 요원 명단이 중국의 통째로 넘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국정원 내부에 중국 고위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 바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울까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뒷골이 땡기십니까? 자, 중국의 국가안전부, 고지안전부, 이곳은 한국의 고청유엔 국정원과 같이 중국의 국내외 정보를 취합하는 명실상부한 중국 내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특히 시진핑 정권에서 수적으로 우세하던 공안부를 누르고 지금은 국가안전부가 명실상부 제1의 부서로 지금 격상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사법, 소위 말하는 7개 국가 상임 상무위원들이 있죠. 과거에 쪼용광, 주영광이가 담당했던 이 사법위는요. 바로 중국의 공안부, 무장경찰, 안전부, 또 검찰, 변방이라고 하는 출입국 관리소, 이런 모든 국가의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 매체의 기자 A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대한민국 정보기관 모두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북의 김정은을 비롯한 수뇌부들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왔고 이를 대한민국 정보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위급 스파이였다라고 이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A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1년 10월경이랍니다. 자, 이것은 그가 주로 활동했던 동북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동북삼성 어디에서 모처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서였습니다.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에서 활동하다 체포가 되었고 구류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당시는 자신이 왜 체포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원이었던, 즉 협조자였던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협조자를 통해 체포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합니다.
A 기자의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의 정보원은 당시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중국 내 한국의 특무 간첩 명단이 우리에게, 즉 중국의 국가안전부에게 통째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충격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A 기자는 당시 몇 명이나 잡혔냐라고 반문을 했고, 정보원은 여러 명이 잡혔다라고 덧붙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일망타진을 당했겠죠. 국정원에서 유출된 명단을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이 간첩이라고 특정을 하며 통째라고 부연한 점을 미뤄볼 때 당시 명단은 국정원의 블랙 요원과 협조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 매체 기자는 이어서 박지원뿐만 아니라 서훈이 국정원장에 있던 시절 중국에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던 고급 정보 라인들이 초토화되었다. 지금 이를 복원하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복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21년 이후부터는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 쪽에 나가서 활동하는 애들, 이때 애들이라고 하면 우리 활동 요원과 협조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애들이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블랙 요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그는 블랙 요원들이 중국에 없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중국이 모든 블랙 요원들을 잡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배경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지도 파악했을 것이고, 한국과 중국 사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중국 측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럽니다. 중국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에 차려졌던 비밀 경찰서 있었죠. 바로 동방명주라고 하는 동방명주 음식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중국의 스파이망 확충을 위해서 주요한 한국 내 인물 포섭을 목적으로 했던 점에 있어서 이번에 보도된 국정원 간첩 명단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격과 수준과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신체로 비유하건대 모세혈관같이 모든 정보를 취합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등과 같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고급 인물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면 중국의 공작에 역이용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것은 동방명주 같은 비밀경찰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런 문제들을 파악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국정원과의 정보 교류를 일정 부분에 한정했던 것으로 본 매체는 대미 소식통으로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말도 진실입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얼마 전 에브릴 헤인스 D&I 국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보 사안을 브리핑한 것도 예민한 사안을 공유하지 않고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방한했다. 이게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부 CIA, 그다음 미국의 국방정보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죠. 그다음에 NSA, National Security Agency, 또 무슨 마약을 하고 있는 DEA라든가 많죠.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에브리얼 헤인스 국장이 무슨 큰 나라도 아니고 요
조그만 한반도, 그것도 허리 잘린 남쪽 나라에 윤 대통령을 접견하기 위해서 6월 28일 날 한국을 방문했다. 근데 그 여인의 한국 방문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21년 5월,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때려치우고 6월 달에 정치하겠다고 공개 선언하기 직전인 그 사이 시간입니다. 자, 그때 이후 시기적으로도 거의 3년 만에 온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과연 에브리얼 헤인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를 설명을 했을까요? 나토 회의에 초청된 걸 알고 왔을 텐데 오기 전에 사전에 뭘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미리 와가지고 물바다를 치려고 했을까요? 제일 정확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매체 기자들 중에서 에브리얼 헤인스가 방한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아마 캐치하는 기자는 아마 금년도 연말에 기자 대상 받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내부에 있는, 이걸 좀 보도한 데 프리덤 앤 라이프입니다. 프리덤 앤 라이프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도 국정원 내부에 우리 북한 보위성에 정보를 주는 자가 있다 라고 밝혀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요. 자, 국정원에서 일하는 정보관들, 공작관들은요, 동료 요원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알 수가 없어요. 차단의 원칙 때문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옆방에서 서로 이름을 알고 지냈죠. 그러나 저 사람이 무슨 일 하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만약에 이번 이야기처럼 국정원의 블랙요원 명단이 중국에게 통째로 넘어갔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 기획조직실장, 이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지대하고 지대하다고 봅니다. 자, 문재인 당시 국정원장은 서훈과 박지원이었습니다. 차장과 기조실장으로는요, 김상균, 박선원, 김준환, 노은채, 윤형중, 이런 자들이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박선원 같은 경우는 특보로 입문을 해서 해외 차장, 북한 차장, 기주실장까지 두루두루 섭렵을 하면서 아마 상당히 많은 재산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노은채 같은 이런 애들은 박지원이의 완전히 바풀떼기죠. 박지원이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뭐 특보도 했다가 나중에 이 노은채는 3년 만에 4급에서 1급까지 올라갔던 정말 듣보잡인데, 이런 애들이 정규과정 출신도 아니고 지금 1개 기본과정에 지나지 않는 애가 뭐 대북 공작국장도 하고 뭐 차장도 하고 기주실장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뭐 일각에서 박지원이하고 같이 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이 재판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애들은 방법이 다 있어요. 자백을 받게 하는데. 근데 윤영중이 이런 애들도 보면 그 이제 약해 빠진 약골인데,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나와서 문정인이가 지휘하고 있던 연정 라인, 연세대 정외과 라인이죠. 연정 라인 때문에 얘가 좀 이렇게 아마 출세된 모양인데,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윤영중이 이런 애들이 국정원 차장을 마치고 공안관리공단 무슨 이사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애들이 어떻게 차장까지 갔을까? 일개 서기원 하기도 버거운 애들인데. 자기 보면은 국장 차장한 애들은 따로 있어. 일단 아부를 해야 돼. 예.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자, 지금부터 이 언론은, 그러니까 프리덤 앤 라이프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냈던 남성욱 고대 교수를 만났나 봐요. 거기에서 이 남성욱 씨도 이러한 정보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휴민투가 붕괴되고 대북 첩보 활동도
불능화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대요. 하지만 박지원은 확인과 해명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면서 박지원은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 시절 자행하였던 불법 대북 송금 이력이나 또 이번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 재직 시절 성병에 걸려 대리 처방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대한연대에 가서 생방송할 때 보니까 박지원 씨가 갈갈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는데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는 모르는데 일명 이걸 세멘발이라 그래요. 이 세멘발이라고 하는 이거 걸리기만 하면 가려워서 미치는 거고, 잘못하면은 뭐 진짜 뭐 전립선까지 이상해지면은 나중에 그 성기능이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이 성병이라는 게. 그런데 뭐 와이프가 이제 죽고 장사 지내고 났으니까 자유의 몸이 됐는지 또 이 박지원 씨가 또 여색을 또 탐했던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아마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저쪽에 내곡동에 없고요. 여기 대치동에 있는데 그 인스토피아 빌딩 그 604호 그 604호를 개조해 가지고 룸사운으로 만들어서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걸렸으면 거기서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놀아도 이렇게 성병 같은 거는 안 걸리고 놀아야죠. 어떻게 창피하게 박지원 씨는 이렇게 성병 걸려 가지고 이 또 성병을 갖다가 대리 처방을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완전히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 돼 버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 보도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할게요. 국정원은 첫째로 2021년 당시 국정원과 한국 정보기관 블랙요원들 명단이 중국의 국가안전국으로 넘어간 사실과 둘째, 당시를 전후해서 블랙요원들과 협조자들이 중국 측에 체포된 사례에 대한 본 매체의 질의에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답변을 줄 수가 없겠죠. 어떻게 주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이 참으로 많고 많은데 유사한 일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지나간 얘기라도 지금 제 방송에서 또 방송을 하면은 우리 국정원의 감찰실 후배님들이 너무 바빠지겠지. 그리고 또 뭐 우리 새로 오신 얌전한 아저씨 국정원장이 또 뭐 저 새끼 입을 막으려면 또 이전에 지네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외교부 그 김규현이가 했던 것처럼 또 고발한다고 또 꼴값을 떨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요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좀 발언을 좀 삼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국정원이 거듭나지 못하고 개과천선을 못하면요. 옛날 얘기까지 까서라도 이 자식을 두들겨 패서라도 정신을 들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국정원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블랙요원과 협조자들이 체포된 사례가 있다면 대북 첩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뿐 아니라 내부 감찰을 통해 이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언론 보도가 끝나는데요. 자, 제가 해결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무능하고 간첩들에 의해서 지금 점거당한 국정원은 없애야 됩니다. 눈 질끈 감고 현재 있는 모든 애들 조직을 없애버리면서 다 실업자로 만들어 버려도 상관없어요. 왜? 60년이 넘도록 이 조직을 이루면서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 간첩 김대중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돼서 원혼석을 받고 버리고 온갖 조직에 대해서 능멸하고 업신여기고 모욕을 줘도 그 어느 놈 한 놈도 사표를 쓴 놈이 없어. 거지 같은 지시에 대해서 거부하고 내 양심을 속일 수 없다라고 양심에 반할 수 없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사직서 쓰고 나온 놈 아마 그 당시도 저 하나였을 거예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제가 2011년 가을에 퇴직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자, 60여 년이 흘렀어도 환갑이 지나도 거짓의 지시를 내리고 부정한 지시를 내리고 불법 명령을 내려도 거기에 항거하거나 자기의 양심을 팔 수 없다라고 때려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할복까지는 안 바래. 할복까지는 못 바래. 왜? 국가안전기획부장도 권모 부장이란 사람은 감옥소에 가서 어떻게 했어? 성경책 속에 도르코 칼을 넣고 들어가서 배를 그은 거 아니야. 육사에서는 자결할 때 목의 경동맥을 자르거나 손목에 있는 이 맥을 자르는 게 아니라 지방분이 많고 많은 아랫배 거기 배를 그으라고 가리키나 봐. 그것도 어? 일본 사무라이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칼이 아닌 뭐? 도르코 칼로. 그러니 국정원의 국정원장 그 양반은 예전에 안기부장 마지막 안기부장이에요. 그렇게 쪽팔린 과거가 있는 국가정보원이 어느 놈 하나 어느 직원 하나 어느 간부 하나 우리가 더 이상 양심을 속이고 이런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지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때려치고 나와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 서울중앙지검 한동훈이가 지 인생의 꽃이었다면 그 시절 전직 원장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다 붙잡혀 가고 중간 간부들 몇백 명이 끌려가고 수사받고 이럴 때도 야 이거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런 거지 같은 걸 우리가 왜 당해야 돼? 이러면서 때려쳤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단 한 놈도 그 조직을 떠난 놈이 없어. 그러니 이런 조직은 이제 없애버려야지. 이 왜 살려두냐고 이런 거. 그럼 대안은 뭐냐 이거야. 대안이 왜 없어? 맨날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롤모델을 삼는다고 짓고 있죠? 어? 입이 터졌다고, 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스라엘 모사드를 뭐 우리의 롤모델 삼아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이라면 뭐 대꾸도 안 하겠지만 하도, 하등동물 뭐 말미잘 같은 것들이라. 뭐 유글레라 수준이나 될까? 무시하고 난 얘기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야, 대한민국의 국정원. 너네 임마 우리 모사드처럼 인원을 제대로 선발하고 관리나 해? 어? 야, 군대도 안 갔다 온 애들은 니네 직원으로 뽑는다며. 실제로 우리 정규 과정인데도 저 앞선 기수에 그런 기수가 있었어.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들어왔어. 아마 응시자가 그 당시 굉장히 없었던 모양이야. 군대 안 갔다 온 것까지 좋아. 운동하고 뭐 괜찮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중에는 이 권총 사격 하나 못하는 이런 병신들도 있다고. 어느 정도 병신이냐면은 10m, 15m, 20m 앞에 있는 관역을 못 맞춰. 왜? 사격하는데 눈을 감으니까 그게 총이 맞겠어, 그게? 땅바닥에다 쏘지. 그런 병신들도 보고서 전문가라고 아주 그냥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그런 것들이 1급 관리관까지 가고, 국장을 하고 이런 조직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썩어 빠진 우리 조직원들의 명단을 넘겨주는 이런 정보기관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없애야지. 자, 없애는 대신에 제가 해결 방안 말씀해 드릴게요. 없애버리고 뭐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 자, 국가정보기구를 조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데 어떤 무슨 성공의 대학교 교수 나오더라 이런 애들 부르지 말고 우리 국내 부서, 대공수사부서, 그 다음에 해외 비밀공작부서 이런 쪽에서 일을 했던 우리 70대, 80대 선배님들이 많아. 지금도 건강해. 그 선배님들을 모셔다 놓고, 그리고 그 아래에
국장이나 이런 쪽 안 간 명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3 급, 4 급에서 나온 훌륭한 직원들이 많다고요. 마치 군대로 치면은 똥결 말고 육군 대령, 해군 대령, 공군 대령으로 옷 벗고 나간 진짜 참군인들이 국정원에도 세고 셌다고. 그렇게 해서 나가셨던 형님들을 모셔다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리고 인원 선발부터 새로 하는 거야. 어디서?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한다며.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응? 그러면 이스라엘 모사드는 고등학교 때부터 체력과 지력이 뛰어나고 역사관과 국가관 이념 사상이 투철한 그런 학생들을 뽑아 군대부터 먼저 보내. 이게 바로 탈피오렛이라는 제도야. 탈피오렛. 찾아보세요. 한글로 번역된 책도 있어. 저는 영어로 된 책을 원문을 읽다 보니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래서 이스라엘이 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자식들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임마 이스라엘 모사드를 롤모델로 삼아? 야, 그래서 인턴십을 이용해 갖고 어? 백스크린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애들을 갖다가 직원으로 회사에다 집어넣고 그 비밀기구 안 건물 안에 들락날락하면서 걔네들한테 그걸 다 보여줬다고. 문재인 시절에. 그것들을 지금 정규과정하고 섞어 갖고 지금 마치 공채과정이냐 해 가지고 지금 안에서 쓰고 있다고. 젊은 것들도 다 썩었다는 얘기야. 나이 먹은 것들 말할 것도 없고. 어? 지금 차장 국장한 애들은 어떻게 하면 기회다면은 대통령하고 저녁 겸사해 가지고 술 한 잔 따라 들이나 이거를 갖다가 골몰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며. 어? 이래 가지고선 무슨 국가를 지키는 체제 수호 세력이 되고 마지막 국가 안보의 천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그다음에 없애버리고 지금처럼 규모를 크게 둘 필요 없어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어디가 국가 비밀 정보기관, 비밀 첩보 공작 기관이 있는지 소재지조차도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소수를 갖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인원 많다고 일 잘하나요? 응? 밥벌러지들 지금 그렇게 많이 뽑아 놓고 돌리면 일 잘해요? 과거에도 보면요. 우리 공장님 내부 얘기야. 한 사람이 그 공장의 90% 이상의 일을 혼자 했어. 그래도 돌아갔어. 응?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나중에 김대중이 대통령 되고 났을 때 지하실에 끌려가 가지고 일주일 이상 취조당하고 조사받고 그런 애국자를 그런 능력자를 그렇게 대우했던 게 국정원이었어. 그러니까 일 잘하고 능력 있고 국가 간 사상관이 투철한 공작관들을 내치는 곳이었어. 응? 살살이들 말이야. 아니면 군에서도 인정 못 받는 육사 출신 애들을 갖다가 받아 갖고 여기서 잡부로 양성해. 브로커로 양성해 갖고 이권에나 개입하는 이런 양아치들로 만들고. 걔 중에는 그래도 가끔가다 육사생답게 훌륭한 요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데 없애고 나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일을 해봤고 정확하게 진위를 감별할 수 있는 선배님들을 모셔서 하나의 일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야. 어? 문재인 때처럼 국정원 발전기획 TF라 그래갖고 성공회 데모, 시민연대, 그다음에 뭐 종북 좌익 검사들 이런 자식들 데려다가 무슨 일을 해? 과거 문재인 때 그 덕분에 비밀 취급 인가증도 없는 애들 들어와 가지고 안에 있는 슈퍼컴퓨터 열어 갖고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이제 국정원에 비밀이 없다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서버를 새로 들여서 비밀을 하나씩 쌓아야지 인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조직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산 절감이 엄청 되겠네. 그러면 모처에다가 비밀 기지를 설치를 하고 어? 일단은
처음에 만들고 할 때는 빌딩 하나 딱 전세내 가지고 장악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하면 된다고요. 미국 가 봐. 영국 가 봐. 영국의 MI5나 MI6 어디가 있나? 텔아비브에 모사드가 어디에 있나? 보고 왔으면 알 거 아니야. 시건 방지 이게 뭐? 이스라엘을 롤 모델로 삼아? 자식들이 그냥. 야 임마 사격이나 제대로 해봤어? 아니면 IBS 메고 수중 침투를 해보기로 했어. 고공 강화를 해보긴 했어. 뭘 해봤다고 이스라엘 모사드를 롤 모델로 삼아? 이스라엘 애들은 학창 시절부터 가장 우수한 애들 뽑아서 군대에 가갖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해군 특수연여단 UDT 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의 707이라든지 우리 특전사 여단 이런 훈련들을 먼저 거친다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담금질이 제대로 된 애들을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에 보내서 거기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특허를 만들어내는 고급 첨단 과학 분야의 사장님을 만들어내고 또 외국어를 4개, 5개, 6개씩 하는 그런 정말 다재다능한 레설 웨폰 인간 병기들을 양성을 해서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담력이 있고 지적 능력이 탁월하면서 판단력, 살상 기술 모든 것을 갖춘 이런 멀티플 펑션을 갖고 있는 요원들을 뽑는 데가 모사드야. 한국처럼 무슨 뭐 어느 국회의원집 아들 새끼, 어느 국회의원집 딸년 이런 것들을 갖다 뽑는 데가 모사드인 줄 알아? 그리고 사전에 그 아이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이스라엘을 건립한 나의 조상이 어떠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된지를 뼛속 깊숙이 가리킨단 말이야. 그 역사 교육을 시킨다고. 전교조에 전염돼서 올바른 이 나라의 역사도 모르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키워서 모사드와 같은 국가 정보기관을 만든다고? 자식들이 말이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다 말이 되는 줄 알아?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꼭 이런 소리 한다니까? 어? 낙하사는 고사하고 사격 한 번 안 해본 놈들이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 우리 특전사나 해군 특수연여단에 진짜 군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냐고. 거기다가 전두환 장군과 함께 특전사를 만들고 했던 정호용 선배 같은 경우는 육사 11기 아니야. 내 왜 정호용 장군 얘기하냐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역도로 지금 심판을 받았잖아. 살인범으로. 연금도 못 받으셔. 나이가 지금 90인데. 못 먹고 살으란 얘기야. 정호영 장군만인 줄 알아? 최설장 장군 13기야. 도대체가 말이야. 근본이 없는 집구석으로 이렇게 회멸되고 가고 있는데 왜 정신들을 못 차리냐고 왜. 진짜 지금 국가의 이 신경 조직 내에 간첩이 있어갖고 이렇게 갔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라의 명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런데도 지금 해해호호하면서 엑스포 유치한다고 6천억 날리고 의사애들 멀쩡히 공부 잘하고 있는데 2,000명 증원한다고 어떤 자식이 그따고 헛소리한 거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조기용 무슨 복지부 장관이 며칠 전에 와서 발 빼던데 보니까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야 너네들 임마 그 국가에서 장관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놈들이냐 니들이. 야, 이 자식들아, 장관하고 차관하고 그러려면 대통령한테 올바른 정보를,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국립서울대학교 뭐 보건대학교 하던 놈은 뭐 비례대표 받아갖고 뭐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의원하고 며칠 전에는 아들놈 장가보러 한다고 뭐 그 초청장을 갖다가 뭐 온데만에 뭐 인터넷으로 날렸다 그러던데. 아니 도대체
이런 쓰레기들이 지금 나라를 갖다가 지휘하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 말이 돼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말이야 국가의 신경 조직이 망해가고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너네들은 헤드쿼터 맞아 진짜로? 일본 말로 빠가야로야 아니면 빠가살이야 뭐야 도대체가? 아니 이 나라 신경 조직 안에 간첩들이 박혀 있다는데 이거 안 잡고 뭐 하냐고. 지금 말이야 4.10 총선에서 딱 하니 친중 얼버무리는 미국 이런 쪽으로 가는 애들이 192명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났더니 내가 주변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니까 그동안 딱 물밑에서 고개 낮추고 있던 중국의 협조자들, 이미 중국에게 매수당해서 중국이 지령을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니면서 뭐 발표회 하고 뭐 강연한다 뭐 이러면서 꼴값 떨고 다니는데 이 자식들이 지금 지네가 중국 협조자라고 공개적으로 하고 다녀도 이거를 못 잡고 안 잡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렸으니 이거 어떡하란 얘기야 지금. 응?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자유우파 정권이 아니라고 지금 의심하는 자유우파 시민이 무지하게 늘었어요. 알고 봤더니 윤석열이 아니라 문석열이었다는 얘기가 도처에서 나오잖아. 심하게는 어떤 얘기 나오냐면 엄마는 하나인데 아버지가 문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조 씨도 있고 윤 씨도 있고 한 씨도 있고 그렇대. 응? 지금 이 정가에 나와서 출석거리고 꼴값 떠는 애들 중에서 자유파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거야? 응?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킬 거냐고. 그리고 어떻게 지킬 거냐고. 공산화가 돼가지고 다 죽창에 찔러서 죽어봐야 그리고 나서 알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 간첩 세력들을 속아내야 됩니다. 어디부터? 국정원부터, 국방부부터, 그리고 대통령실부터. 이 간첩들을 못 속아내. 지금 대통령실 안에는 국정원의 문건, 기무사 문건을 빼돌려갖고 300만 원 벌금을 받은 자가 있어. 그런 애가 어떻게 국가안보실에서 일을 하냐고. 응? 김대중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 했던 애가 무슨 엑스포 담당한다고 무슨 실장한다고 깝죽거리더니 뭐야? 돈 6천억 어디다 썼어? 응? 이놈들아. 1988년 서울올림픽이 유치할 수 있기까지 당시 마지막에 정점을 찍었던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도 계셨지만 당시 국가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이 쌍스럽고 무식한 놈들아. 그리고도 돈 6천억을 쓰고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한테 뭐 129대 21 그걸 해놓고 그 어떤 홍보 기획사들한테 돈을 퍼다 주고 PPT 만드는데 돈을 갖다 6천억씩 쓰나? 정신 나갔어 지금 이 나라가. 멀쩡히 공부 잘하는 의과대 학생들한테 왜 2,000명 불린다고 난리를 쳐갖고 1조 원 그거 무마시키는 광고 홍보비를 썼다는데 그 1조 원은 누구 개새끼 이름이야?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지금. 국가 부채가 문제에 늘려나가지고 지금 1,000조가 넘어 있는데 지금 몇백 조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누가 지금 이 폭탄 돌리게 하면서 이 나라를 누가 망가뜨릴 거냐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누가 담보하겠냔 말이에요. 응? 지금 이렇게 언론이 프리덤 앤 라이프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아시아 투데이 같은 정말 이런 훌륭한 언론사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황교안 씨의 가두에서 하는 갖가지 행사들을 아시아 투데이는 보도를 하잖아. 조중동 봐. 그런 거 보도해? 그동안에 기껏 안동데일리가 가끔 가다 보도한 게 다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질서가 없어지고 국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어디서 헤헤호호하고 지금 술잔 딸고 이럴 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제가 보건대는요. 지금 급격하게 지금 수술하지 않고 이 썩은 고름덩어리, 암 종양 덩어리들을 갖다가 지금 파헤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존속하지 못하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데 제2의 박정희가 어디가 있나? 제2의 전두환은 어디가 있나? 그런데 하나의 척살하는 김영삼 정권 때의 기여로 인해 갖고 진짜 군인 같은 군인은 사라져 버렸잖아. YS 정권 이후로. 아니요. 지금 있는 애들 중에 똥별 달군 애들 중에 진짜 군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할 군인이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제2의 박정희를 기대하기도 이렇게나 힘들어. 응? 제2의 전두환을 바라곤 하지만 없어. 어디 가서 구해올 거야? 독일 가서 아니면 러시아 가서 빌려와야 돼? 이렇게 나라 꼴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치인들. 내 이번에 참 보면은 국힘당 대표하겠다는 하는 애들 보면 하나같이 성향이 뭐야? 좌익 좌파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서 칼 꼽았던 놈들이죠. 그중에 하나는 10원 한 장 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1185억 원을 갖다 구형하고 35년을 갖다 때리고 그리고 나서 그 4년 9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나오신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싸가지 없는 자식 말이야. 고개 숙일 줄도 몰라. 아주 뭐 요러면서 악수를 한대. 그만 그냥 아유 정말 지금 국민들도 같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 거짓 불법 탄핵을 자행했던 걔네들이 다 나와갖고 대표하겠다는데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당신네들은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선거를 누가 해? 선관위가 하잖아. 한동훈이가 지금 수세에 몰리지만 당대표 한동훈이가 될 거야. 왜? 이미 다 짜져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되나 안 되나 한번 봅시다. 응? 정말로 이렇게 개 돼지보다도 못한 호응을 하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정신 차린 국민이 없어 보여. 특히나 국민의힘당 당원들 가운데서. 망할 때는 망할 놈이 대표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참으로 한심한 꼴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에서 하시죠. 정말 이 나라의 국가정보원 조직을 없애버리고 다시금 재건하지 않는다라면 이 나라엔 미래가 없습니다.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통령을 했건 뭘 했건 국가가 없어지고 나서 죽창으로 찔리거나 대죽음을 당할 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반드시 확행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